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사실 수소는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이슈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소에 있어서 생산 그리고 저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수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지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고민한다고 뭐 다른 길이 펼쳐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수소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 답이 또는 해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소 생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소 생산에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소의 분류,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는 그레이 하이드로진,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블루 하이드로진,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그린 하이드로진,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만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지 않는 터키어스 하이드로진,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분류를 예전 시간에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SMR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팀 메탄 리포밍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은 거는 뭐냐면은 바로 원유에서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글로벌 수소 생산량의 48%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약 30% 정도는 원유, 헤비오일이나 납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주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유를 통해서 생산되는 거는 정유소, 그러니까 리파이너리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소비도 대부분 리파이너리에서 디젤 등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이드로크래커라고 하는 설비에 다시 재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유사에서 나오는 수소는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석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이라든가 전해조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거의 미미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SMR,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소는 대략 7,500만 톤 내외 정도 생산이 됩니다. 주로 용도는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죠.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에서 요소 비료, 우리가 우레아라고 하는 거죠. 이 우레아를 만드는데 대부분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나머지 한 25% 내외가 정유사 쪽에 들어가는 그런 수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MR이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높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는 주로 이제 국가별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 그리고 중국, 중동 지역에서 이 SMR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단가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각 국가나 지역별로 2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상황에서의 단가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어쨌거나 가스가 많이 나오는 북미나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단가가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대략 1.5불 언더, 그러니까 CCS를 달지 않을 경우에는 1불 언더입니다. 반면에 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불 내외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코스트가 이 정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판매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뭐 마진도 있을 것이고요. 세금도 있을 것이고 유통, 운송, 보관 비용까지 감안하게 되면 가격은 1불대라고 하더라도 뭐 4불 내외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요. 2불대라고 하더라도 6, 7불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소 1kg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1kg에 대략 8,000원, 그러니까 한 8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싸냐?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다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SMR 방식이 코스트는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 1kg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대략 10kg 내외 정도 됩니다. 10배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석탄은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서는 탄소 배출을 절대 줄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수소 1kg을 생산하는데 10kg 정도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어디다 포집하냐? 지하에다가 포집을 한다는 거죠. 그 지하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가스나 원유를 생산하고 남은 유전, 고갈된 유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갈된 유전에다가 이거를 주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이 설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산유국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도 SMR, 이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땅바닥에다 갖다 박아 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스전이 있었던 데가 포항 가스전이 지금은 이제 생산 고갈이 돼서 중단이 됐는데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영속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MR 방식은 현재 화석연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함으로써 또다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그리고 글로벌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이 탄소 포집을 단 상태에서의 SMR 방식을 향후 수소 생산에 있어서 주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생깁니다. 뭐냐면 아니 땅 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처박아 놓으면 그거 나중에 공중으로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냐, 분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곰곰이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원유나 또는 가스가 생산되는 국가, 그들이 그 유전이나 가스전의 필드에서 지난 우리가 적어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내용 중에 그 지질대에서 지진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가? 들어본 적 없을걸요. 왜냐하면 현재 유전이나 가스가 나오는 그 지질대는 몇 천만 년 전도 아니고요. 몇 억 년 전에, 수억 년 전에 생긴 지질대고요. 그 지질대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수억 년간 단 한 번도 그쪽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땅속에다 처박아 두어도 얘가 대기 중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물론 뭐 100%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터키오스 하이드로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청록수소라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100%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나오는 수소를 우리가 그린 하이드로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녹색 수소. 그리고 좀 전에 SMR 방식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을 블루 하이드로진, 청색 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터키어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청록색입니다. 그러니까 그린과 블루의 그 어디쯤에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식은 우리가 파이로리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메탄 파이로리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메탄 CH4를 반응기 안에다 넣습니다. 반응기 안에 주입을 하고요. 이 반응기 온도를 대략 900도 내외 정도까지 이제 올립니다. 단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 반응기 안에 산소가 없어야 합니다. 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CH4 메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CH4에서 탄소와 수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는 고체 형태로 떨어지고요. 수소는 가스 형태로 리액터 상단에 분출이 되게 됩니다. 이거 뭐 새로운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선조들도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 만들 때 쓰는 방식이죠. 수출 어떻게 만드니까? 그 화로에다가 나무를 잔뜩 쟁여놓고 그 다음에 불을 지르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 화구를 거의 막아버립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끔 산소의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한 수치로 이걸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니까 그 과정을 차단하는 건데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파이로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열분해라고 하는 건데요. 900도 내외 열을 가함으로써 CH4를 탄소와 그리고 수소로 분리해내는 거죠. 자, 이 방식이죠. 요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모노리스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커머셜 플랜트, 상업 플랜트를 현재 짓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 천연가스 1.3톤 정도를 넣게 되면은요. 약 300kg 정도의 수소가 나오고 1톤 정도의 카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카본, 뭐 카본 블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재죠, 재.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느냐? 예, 타이어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뭐 배터리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초반에 말씀드렸던 스팀 메탄 리포밍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떨어지되 카본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는 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카본이 산소와 결합 없이 고체 상태, 순수한 탄소 형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영 안 되면 땅에다 묻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익성이 두 개가 날 수 있죠. 수소를 팔아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본 블랙을 팔아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투입도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업 설비를 건설 중인 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모노리스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데고요. 글로벌 넘버원의 케미컬 회사인 바스프 같은 경우가 한 5, 6년 후에 현재 파일럿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5, 6년 후에 커머셜 플랜트를 완공할 계획인데요. 이게 만약 바스프가 이것을 커머셜로 상업 생산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소 생산에 있어서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예, 우리에게는 천연가스가 없다. 사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사와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술이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만은 많이 알고 계신 것만큼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방법이죠. 바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산되는 방법.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공장에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그 넬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력 발전소 옆에다가 이 전해조를 건설을 한 거죠. 근데 100년 전에 완공이 된 설비가 왜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느냐? 가장 큰 문제는 전기 가격의 문제인 거죠. 수소 1kg을 전해조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kWh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수소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은 약 33kW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66% 정도만 에너지로 회수가 되는 거고 3분의 1은 사실 날아갑니다. 그럼 전기 가격이 싼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전기 가격이 비싸면 이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전해조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해조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같이 세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기가와트의 전해조면 대략 1년에 한 16만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1기가와트의 전해조를 돌리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기준, 합산 기준으로 대략 3기가와트 이상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왜 3배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냐? 태양광과 풍력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평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일단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의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 효율이 뭐 35%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는 갖다 박아줘야지만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뭐 100% 정상은 아닙니다만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하우스들이 전망하고 있는 게 2050년 정도 가게 되면 수소가 신재생 그린 하이드로젠이 대략 6억 톤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억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해조가 약 3,600기가와트 이상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기준으로는 대략 12,000기가와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12,000기가와트. 자,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규모는 얼마냐? 1,400기가와트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것보다 무려 8배 이상 더 많아져야지만 그거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전해를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토지나 아니면 해상 풍력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유국 또는 가스 생산국들이 일단 SMR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지를 강하게 일단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선점되고 나고 돈을 번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전해조가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전해조를 주로 하는 업체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SMR, 천연가스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메탄 파이로리시스 터키어스 하이드로젠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물의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또 나온 이야기가 이제 핑크 하이드로진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규모 원전. 왜냐하면 전해조의 규모나 투자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소규모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핑크 하이드로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한 4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어쨌든 생산은 이 4가지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분야에서 어디서 수소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할 것인가,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